저점, 고점, 저점, 고점.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고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 그 다음 반등에서 채널의 하단부를 리테스트하고 그 저점을 다시 또 깨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저점, 고점, 저점, 고점. 현재도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고 있고 그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터입니다. 오늘도 우선 현재 제가 보는 시장 관점부터 먼저 브리핑 드리고 관점에 대한 진입 포지션 계획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나왔던 최저점 자리 일본 캔들 기준 오늘 오전에 마감된 67.5K를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7.5K를 깨고 내려온다면 직전에 매물대를 다져줬었던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지금의 이 자리가 65K입니다. 저는 65K 역시도 깨지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동시에 65K가 깨지고 내려온다면 그 구간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왜 단기적인 그림에서는 조정을 보는 것인지, 그리고 왜 장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인지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점만 간략하게 담았으니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전 관점부터 빠르게 큰 그림만 정리하면 2주 전이었었죠.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말씀드리고 60.3K에서 비트코인 1차 매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강하게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단기 고점을 형성한 뒤 눌림목에서 비트코인의 2차 매수를 말씀드렸었죠. 저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올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10월 30일이었었죠.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 60.3K부터 진입을 말씀드렸었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현재 분할 매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정이 빠르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최근 영상이었었죠. 저번 주 금요일 결국은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채널의 하단부를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3일 어제 오전 11시에 현재 보고 있는 이 경로에 대해서 작도를 통해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 남겨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현재 구간에서 어떤 그림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일지도 한번 예상해 봐야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건지 과거 차트랑 현재 차트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직전 차트인 9월 달에 채널을 형성하고 채널을 이탈한 뒤 하락이 나왔던 그 차트랑 현재 차트랑 동일하게 그림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9월달 차트를 먼저 살펴보고 그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한번 예상해보면 당시 9월달에도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형성하고 하나의 채널을 형성한 뒤 그 채널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13일 전이었었죠. 당시에 큰 하락이 나오기 전 채널의 하단부를 저항받고 하락하는 움직임과 반등, 짧은 조정과 강한 상승을 말씀드렸었죠. 결국 쉽게 말하면 과거랑 동일하게 이번에도 채널의 하단을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현재 차트에서도 다시 채널의 하단부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 자리를 돌파 못하는 이상은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상승 직전에 쌓았던 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왔듯이 현재 자리에서도 상승 직전에 쌓았던 이 매물대 자리 여기가 65K입니다. 결과적으로는 65K를 깨는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또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저는 여기서 그 조건을 첫 번째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을 만드는지, 두 번째로는 하락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에 전환이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은 저는 현재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처럼 상승 직전에 쌓았던 이 매물대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위로 튕겨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 자리는 65K입니다. 그리고 65K에서 나온 반등이 고점 추세, 하락 추세의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보이고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직전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바로 직전 차트를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또 다른 작은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차트가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왔었고,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는 반등까지 나와줬습니다. 결국 채널의 하단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서 채널에서 형성했던, 상승 직전에서 형성했던 그 매물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그 반등에서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그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세 번째 고점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결국 그 추세를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나와주었습니다. 한 번 더 전의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처럼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매물대에서 짧은 반등, 그리고 그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나왔던 반등에서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그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지금의 이 추세 라인을 세 번째 돌파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해서 추세 전환이 나왔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을 이었던 그 추세 라인을 세 번째 돌파하면서 강하게 반등,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그 추세를 이었을 때 세 번째 고점에서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한 반등,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그리고 그 추세 라인을 돌파했을 때 세 번째에서 강한 반등, 그 이후에도 항상 동일했었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봤을 때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에서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추세 전환이 강력하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럼 그 추세를 만들기 전에 이 바닥의 움직임, 어떤 움직임에서 바닥이 나올지를 또 판단해 봐야겠죠. 저는 그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완벽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여기가 바닥이다 혹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하는 등 좀 바닥을 예측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차트를 보고 있고, 다만 그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완만하게 만든다면 10월 3일에 나왔던 차트처럼 당시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급락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첫 번째로 터뜨리면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지만 그 바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추세의 반전이 나왔듯이 현재 자리에서도 하락이 나온다면 바닥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리고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세를 완만하게 만들었을 때 첫 번째 그 바닥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요한 변곡점을 65K로 보고 있습니다.